차기 당대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. 야당 국민의힘에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14일부터 16일까지 1,008명 대상으로 했는데요. 차기 당대표 적임자의 김문수 후보가 10.3%, 한동훈이 10.3% 이렇게 나타났네요. 4% 차이밖에 안 난다 이런 얘기인데, 그리고 안철수가 9.6%, 김용태가 6%, 나경원 나왔는데요. 이런 거 보니까 국힘당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. 아니 어떻게 아직도 한동훈이 2등인데 어떻게 김문수 후보와 4% 차이가 안 나냐 이거죠. 이게 국힘당 당대표 뽑는 거예요. 민주당 당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. 아니 국힘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50 넘게 지지율이 올라갔었어요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게 과반이 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그게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자일 거 아니에요. 좌파들,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옳았다,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대부분의 보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. 전체 국민으로 보면 과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데,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,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보수파가 압도적이고, 그게 전체 국민으로 봐도 과서 넘는 여론이었는데, 근데 선거에 질 때 어떻게 했어요?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여론을 손절을 해버렸잖아요. 그래서 선거 패배했는데, 그 선거 패배 1등 공신이 누구예요? 한동훈이잖아요. 한동훈 때문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고,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고, 한동훈 때문에 구속됐고, 결국은 그 바람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꼴을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?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후에 한동훈이가 없었으면은 국민의힘 그 배반자들이 안 나왔어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대통령 탄핵 불발됐어요. 그럼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야. 그리고 어떻게 좋아졌어? 부정선거 수사해서 밝혀냈겠지. 대통령이니까. 그 다음에 반체제 인사 척결했겠지.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나라로 좋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.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을 거야. 계엄이 성공했으니까. 계엄 실패가 왜 됐어요? 국회에서 의결하는 바람에. 누가 의결했어요? 한동훈 똘마니들이 거기서 배반하는 바람에.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이재명의 나라가 되고 국힘이 어려워졌는데, 그 국힘 당대표 그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 어떻게 아직까지도 한동훈이 16.3%로 김문수 후보와 4%밖에 차이 안 나냐 이거예요.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.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여론조사가 개판 엉터리든지 한길리서치 조사가, 아니면은 보수 우파라는 집단이 엉터리 개차반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. 둘 다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안철수가 언제 또 3위냐. 안철수가 그동안에 한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김용태가 뭐 %로 떠? 제2의 이준석이야? 35살짜리 또 제2의 이준석 만드는 거야? 이래서 이런 의미도 없는 여론조사지만 이게 진짜라면 보수우파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. 누굴 탓해? 보수파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? 우리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올바른 여론이라면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요. 선거 참패했어. 그럼 참패의 원인을 국민들이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잘못한 놈들 누구야? 제일 잘못한 놈 한동훈이잖아요.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바닥을 헤매이지. 어떻게 김문수하고 4 차이밖에 안 납니까?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여론조사하고는 별개로 이런 게 영향을 미친 다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. 8일 나온 뉴스. 한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성국 의원인데, 친한계 정성국이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. 한동훈 차기 당대표 불출마하라는 조언이 많아졌다. 이런 게 아시아투데이에 나왔네요.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, 한동훈이 당대표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하니까, 이 친한계 인사니까, 그러니까 오라고 봤는데 정성국 하는 말이 그겁니다.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. 친한계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요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본때가 보여줬잖아요. 송원석 그 친한계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따돌리고, 송원석은 이제 친윤계라고 볼 수 있죠. 이렇게 된 게 이게 정상적이죠. 그러면 이런 게 여론조사에서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이가
아직도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냐고요. 원내대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깨졌어요, 친한계가.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제 친한계들도 이제 손절을 하는 모양이에요. 당연하지. 그렇게 깨졌는데 이제 한동훈은 맛이 갔구나. 이제 안 되겠구나. 이렇게 해서 이번엔 당대표 나가지 마세요.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친한계에서. 친한계가 얘기한 거 아니야, 정성국이가. 내가 지원한 말했어요? YTN 라디오에서 얘기했어, 지가.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. 주변에서. 주변이라는 건 뭐야? 정치권 주변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한동훈이는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또 안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즐겨요. 왜냐하면 이게 끊어주질 못해서 그래. 즐긴 사람이 살아남는다.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. 국민들이 끊어내질 못하니까. 미국 같은 경우는 알고 와 보세요.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안 나오잖아. 깔끔하게. 자기가 이긴 선거예요. 알고와는 사실은. 근데 플로리다 뭐 수프림 코트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 가고 여러 가지 시비가 붙고 그러니까 허별 선언하고 그리고서는 일절 정치 안 나오잖아. 일절 나오라고 막 그래도. 그래 이 알고는 배신도 안 했어. 배신도 안 했는데도 그런데 왜? 선거에 대해서 싸우고 싶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한 거예요. 트럼프는 반대로 싸웠잖아요. 부정선거다. 싸워가지고 트럼프는 그 다음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또 된 거고. 그럼 미국은 민주정치가 선진화된 데는 그래요. 이건 어떻게 배신을 한 놈이 그냥 꾸역꾸역 왜 정리가 안 되니까 유승민이 배신했는데도 꾸역꾸역 버티면 또 대선 주자, 또 대선 주자. 지금까지 대선 주자 했잖아요. 요즘에는 이제 조용해졌는데, 아니, 몇십 년을, 그 다음에 또 많잖아요, 배신자들. 그냥 꾸역꾸역, 그냥 이준석이 배신했는데, 꾸역꾸역 하니까 다른 당 나가서 당대표하고 꾸역꾸역 하니까 또 대권 주자가 돼. 그리고 꾸역꾸역 하니까 대선 주자 토론에 4명 내세우는데 거기 올라가서 토론하고 앉았어. 꾸역 하니까 그냥 정리를 안 해주니까. 그래 김용태 같은 놈들이 이제 꾸역꾸역 할 겁니다. 한동훈이 꾸역꾸역 배신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계속 그럴 거예요. 왜? 정리를 우리가 안 해주니까. 유튜브에서 이렇게 백날 떠들으면 뭐예요? 유권자들이 정리를 해주고 여론조사에서 정리를 해주고 조중동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조중동에서 아직도 한동훈 빨아제끼지. 여론조사에 이따오로 해서 한동훈이를 올려줘요. 이 여론 진짜야? 그 진짜냐고. 이렇게 여론에 올리는 걸 또 그냥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조선일보는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또 김문수 20.3, 한동훈 16.3 이렇게 해서 마치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박빙으로 붙는 것처럼 이렇게 딱 헤드라인에 달아요. 꾸역꾸역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띄워줘. 이날 이때까지 이준석 띄워줬잖아. 조선일보에서. 이날 이때까지 한동훈이 띄우고 있어요. 여기에는 또 보수 유권자들이 또 넘어가서 꾸역꾸역 또 한파들이 꾸역꾸역 있어. 우리 와이프 친구도 뭣도 모르는데 그 아직도 한동훈 빨아제끼는 친구 있다고 그러더라고.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번에는 조금. 그런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달라져서 한동훈이 이제 안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 조중동,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, 그 다음에 이 당원들 꾸역꾸역. 그래서 이게 학습 효과가 돼서 꾸역꾸역 하면 정치판에서는 성공한다. 이게 학습 효과가 돼. 그 원조가 누구겠습니까? DJ 정계 은퇴 선언하고 영국에 갔었잖아요. 그러더니 1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꾸역꾸역 또 대통령 해보겠다고. 남아 이러는 중천금인데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하고 그렇게 밀려나갔으면 정계 은퇴했어야 되는 거야. 남자인데 그냥 꾸역꾸역 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 꾸역꾸역 하고 지팡이 짚고 또 대통령을 돼요. 그러니까 정치 후배들이 볼 때는 DJ처럼 꾸역꾸역 버티면 언젠가는 대통령 된다. 이게 정치 문화가 된 거야.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꾸역꾸역 하잖아. 지난번 대통령 떨어졌는데 꾸역꾸역 부정선거하고 꾸역꾸역. 갖은 논란 속에서도 꾸역꾸역. 부정선거 우리가 주장해도 꾸역꾸역 그냥 징글징글하다. 정리가 안 되냐. 우리 한국이지만 저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떨 때는요. 한국인으로서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. 솔직히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. 산뜻하지 못할 때가 있어. 예미가 일본 분이죠. 교수 이봉규 TV에 나와서 저하고 대담한 게 있는데 그 토픽
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. 한국에는 무궁화 꽃이 대표적인 국화잖아요. 나라의 꽃이잖아요. 일본은 사실상 국화, 그러니까 그 국화 있잖아요. 국화가 그 나라의 국화인데 사쿠라가 상징적으로 국화처럼 됐다는 거예요. 그렇게 사쿠라가 인기되는 거예요. 그 나라 국화는 국화인데 그게 아니라 사쿠라. 왜냐면 필 때 그냥 꼭 피고 질 때 깔끔하게 진다. 그리고 단체로 확 폈다가 아름답게 쫙 폈다가 싹 다 떨어지고. 근데 무궁화는 단체로 피지도 않아요. 여기저기서 쭉 나는데 그냥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냥 계속 피어있나 즐겨. 근데 한 송이 보면 이뻐요. 하나 보면 사실 사쿠라 한 송이 보면 별거 있어요? 아무것도 아니지, 조그만 거. 근데 무궁화는 하나 보면 이쁘잖아요. 이거 사진 봐봐요. 이뻐요. 근데 여기저기 듬성듬성 나서 무궁화 무슨 뭐 이렇게 보이질 않잖아요. 근데 사쿠라는 하나하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핀 거 보면 너무나 이쁘잖아요. 그리고 이 한 방에 확 지워버려. 화끈해.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하면 그 옛날부터 사무라이들이 그랬잖아요. 하나끼리 배를 가르고 죽잖아요. 자살하고. 그 다음에 상대한테 공격해도 가미카제 특공대식으로 그냥 자기 목숨 그냥 버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냥 함대를 받아버리잖아요. 가미카제 특공대. 그냥 우리는 그냥 꾸역이야, 어떻게. 그래서 그런 거 저도 한국인으로서 자랑 삼아 좋은 점 많죠. 그런데 그 정리가 안 되는 거, 밑을 안 닦는 거, 덩을 싸고 밑을 안 닦는 거 같아. 깔끔하게 비대까지 닦아버려야 되는데 안 닦으니까 야 꾸역꾸역. 배신자를 어떻게 꾸역꾸역 합니까? 아유 징글징글해. 배신자 이참에 정리하세요. 국힘당이 아예 국힘당 살긴 틀렸다. 보수우파 국민들은요. 자, 어게인 4.19 부정선거 안 밝힌 니네들 어게인 4.19야. 꾸역꾸역. 네,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. 2+2+1 이벤트입니다. 산삼의 성분과 함량을 규격화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. 더산삼 진입니다.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.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댓글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더산삼 진 2세트를 구매하시면 정품 2세트 무료로 제공하고요. 더산삼류 1세트까지 추가 제공하는 2+2+1입니다. 링크. 전화.